자, 여러분, 오장원의 거대한 별이 떨어졌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지력가 제갈공명이 마침내 눈을 감았죠. 그의 죽음으로 총나라의 운명은 정말 한치 앞도 모르는 짙은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데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삼국지가 아니겠죠? 공명은요, 죽어서까지 자신의 마지막 한 수를 남겨두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마지막 비책에 관한 것입니다. 승상이 없는 군대는 그야말로 선장 잃은 배의 신세가 된 거죠. 지금 당장 위나라 군대가 코앞까지 쫓아오는데 제대로 후퇴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밖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안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총나라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데요. 가장 먼저 불거진 문제가 바로 후계자 문제였습니다. 제갈량은 자신의 뒤를 이을 사람으로 잠사 양의를 콕 집어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 결정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순히 따를 리가 없었죠. 특히 딱 한 사람, 평소에도 공명이랑 사이가 삐걱대던 대장군 위연의 불만이 그야말로 하늘을 찔렀습니다. 위연의 생각은 이랬던 겁니다. 아니, 승상이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왜 도망을 가? 지금이야말로 내가 총대 메고 위나라를 칠 절호의 기회인데. 근데 뭐? 양이? 저런 애송이한테 군권을 넘겨? 결국 그의 이글거리는 야망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고 맙니다.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위연이 자기 부대를 이끌고 먼저 빠져나가는 척하더니 뒤따라올 아군의 퇴각로, 그 아슬아슬한 절벽길, 잔도를 글쎄 불태워버린 겁니다.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반란이죠. 자기 동지들의 길을 끊어서 지휘권을 빼앗으려는 속셈이었으니까요. 순식간에 양해와 총나라 주력 부대는 그야말로 도관에 든 쥐신세가 돼버렸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양해의 머릿속에 공명의 마지막 유언이 스쳐지는 겁니다. 혹시 내가 죽고 위연이 딴 마음을 품거든 그때 이 비단 주머니를 열어보게나. 네, 맞습니다. 그 유명한 금난개, 죽은 공명이 남긴 마지막 신의 한 수였던 거죠. 이제 정말 벼랑 끝에 몰린 양이가 떨리는 손으로 그 비단 주머니를 열어젖힙니다. 도대체 뭘까요?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위현을 박살낼 기가 막힌 작전? 아니면 이 막힌 길을 뚫을 묘책?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조그만 쪽지 하나만 쳐다보고 있었죠. 자, 이제 판이 깔렸습니다. 양해와 위연 두 사람의 맞대결이 시작되는데요. 서로 자기가 옳다, 네가 역적이다. 군사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양이는 이건 승상의 유언이다. 이걸 내세우고 위연은 양이 저놈이 내 공을 가로채려고 한다. 이렇게 맞받아칩니다. 군사들 입장에선 이게 누가 맞는 말인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죠. 바로 그때 양이가 드디어 비단 주머니에 적힌 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와, 이거 한번 보세요.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공명의 계책은요, 군대를 움직여서 싸우라는 게 아니었어요. 딱 한 사람, 위연의 입을 움직이게 하라는 거였습니다. 양이가 위연을 딱 쳐다보면서 도발을 하죠. 위연, 네가 진짜 대장부라면 저기 진영 앞에서 누가 감히 나를 죽이겠는가? 딱 3번만 외쳐봐라. 그럼 이 한중 땅 깨끗하게 너한테 넘겨주마. 이 말을 들은 위연이 어땠을까요? 푸하하 하고 웃어버립니다. 에게게, 고작 그걸로 날 시험한다고? 이건 뭐 자기 용맹을 온 천하에 자랑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거죠. 의기양양하게 말에 올라타서 칼을 번쩍 들고 그야말로 목청이 터져라 외칩니다. 누가 감히 나를 죽이겠는가? 바로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위연의 그 오만한 목소리가 아직 공중에 맴돌고 있을 때 그의 등 뒤에서 아주 서늘한 목소리 하나가 들려옵니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하는 그 외침과 함께 번쩍 하는 섬광이 일었죠. 위연은 비명 한 번 못 지르고 말에서 굴러 떨어집니다. 그의 등 뒤에 있던 장수 바로 마대였습니다. 마대는 이미 공명에게서 비밀 지령을 받고 위연 옆에 딱 붙어 있었던 거죠. 와, 정말 죽은 공명의 계책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자, 이렇게 총나라가 집안 단속을 하느라 정신없을 때 그들의 속족인 위나라 상황은 어땠을까요? 뭐 말할 것도 없죠. 제갈량이 죽었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위나라 황제 조회는요, 이 소식을 듣고 그냥 기뻐한 수준이 아니에요. 거의 춤을 췄다고 봐야죠. 아, 이제 끝났다. 지긋지긋한 제갈량. 이제 천하에 내 적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억눌렀던 긴장감이 탁 풀리면서
그 자리를 오만함과 사치가 채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뭘 했냐? 수도인 낙양에다가 아주 번쩍번쩍한 궁궐을 지어라. 그리고 저기 옛날 한나라 수도였던 장안에 있는 거대한 구리동상, 그거랑 승로반이라는 신성한 물건 싹 다 뜯어서 이리로 가져와라. 이런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기 위세를 과시하려고 백성들 등골 빼먹는 건 신경도 안 쓴 거죠. 근데 이 여러 명령 중에 특히 이 구리동상이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니, 이 구리동상이 보통 물건이 아니거든요. 옛날 한나라 무제가 세운 건데 그 무게가 상상도 안 될 정도예요. 이걸 분해해서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낙양으로 옮긴다? 이건 뭐 요즘 기술로도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황제 명령인데. 까라면 까야죠. 결국 수많은 인부들이 달라붙어서 이 거대한 동상을 해체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동상 손바닥 위에 있던 숭로반을 떼어내려고 할 때 정말 기이하고 어떻게 보면 좀 섬뜩한 일이 벌어집니다. 신하가 황제한테 막 헐레벌떡 달려와서 보고한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폐하, 큰일 났습니다. 저 구리동상이 눈물을 흘립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쇳덩어리인 동상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눈물을 뚝뚝 흘렸다는 거예요. 마치 한 왕조의 상징물이 나를 부수지 말라고 우는 것처럼. 이걸 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갑자기 멀쩡하던 하늘이 시커멓게 변하더니 미친 듯이 폭풍이 몰아치는 겁니다. 그 바람에 다리가 무너지고 그 자리에서 일하던 인부 수백 명이 목숨을 잃는 끔찍한 사고가 벌어지고 말죠. 자, 보세요. 제갈량이라는 가장 큰 골칫거리는 사라졌는데 위나라의 하늘엔 전혀 다른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구리동상이 흘린 눈물, 그리고 갑작스러운 폭풍. 여러분은 이게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한 왕조의 끝과 위나라의 미래를 향한 하늘의 무서운 경고였을까요? 그 뒤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